저희 플러스X인 BX 전략 문서랑 UI UX 전략 문서 등을 거기에다가 이제 참조를 해놓으면 학습을 해서 대답을 그 규칙에 맞게 아니면 좀 더 풍부하게 해주는 경우죠. 그래서 아예 이번 강연에서는 제가 그 문서들 자체를 제공을 해드릴 거고, 그러면 이제 디자이너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저희 회사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챗봇과 대화를 해서 전략 문서를 만들 수가 있고, 되게 큰 자산이긴 합니다, 이거 자체는. 저희가 뭐 하나가 아니라 한 5종? 한 6종까지 해서 그것들을 이제 학습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정말 강력하게 지거든요, 지식 자체가. 그리고 이제 그 가이드라인이 명확해지기 때문에 그것들 어떻게 보면 저 이거 제공했다 저 잘릴 수도 있어요. 저는 플러스X 변사범 고문이라고 하고요. 저는 주로 이제 회사 내에서 AI 팀을 세팅해서 그쪽이랑 같이 이제 R&D 하면서 이제 다양한 커머셜 작업들 하고, 뭐 나오는 이제 기술들 조금 더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벌써 2년이 됐나요? 아, 원래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힘들었어. 저번에는 저도 어차피 디자이너였기 때문에 이제 디자이너 중심으로 강의를 만들었었는데, 이제 그 2년 동안 되게 많은 기술이 발달해서 사실 디자이너들보다는 조금 더 저변을 넓히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저희랑 뭐 디자이너가 같이 협업하는 뭐 기획자가 됐든 뭐 개발자까지는 아니더라도 마케터가 됐던 뭐 그런 분들이 전체적으로 조금 더 들을 수 있는 강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은 뭐 사실 디자이너가 들으면 가장 좋기는 하겠지만 산출물 자체가 문서기 때문에 그 문서는 어쨌든 기획자도 만들 수 있고 뭐 개발자들도 문서 작업을 하죠, 당연히. 그래서 결과물 자체를 이제 문서로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직군의 분들이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뭐 회사 내에서는 제안서를 쓰거나 기획서를 쓰거나 아니면 뭐 전략 문서를 쓰거나 되게 여러 가지 문서 산출물을 내는데, 그게 직군에 상관없이 그 문서 산출물을 내고는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들었을 때 어쨌든 아웃풋을, 문서를 다 이쁘게 만들고 싶은 욕망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근데 사실 그걸 디자이너들한테 대부분 부탁을 했던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이제는 사실 뭐 LNM을 통해서 전략을 짜고 아니면 이미지 생성 도구를 통해서 이제 이미지를 만들고 다시 영상을 만들어서 문서 퀄리티를 올릴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디자이너한테 꼭 부탁하진 않더라도 이제 기획자 입장에서도 그 퀄리티 있는 문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일관성 있는 문서를 만들고, 어쨌든 그건 저는 브랜드랑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부도 사실 그 인하우스에 있는 어떤 인터널 브랜딩이 있는데,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문서 가이드라든지 그 문서도 포맷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일관성 있게 작업이 되면은 어떤 부서에서 어떤 사람이 만들더라도 그 문서 퀄리티가 올라가게 되니까, 이제 그런 시스템들도 사실은 되게 큰 조직에서 만들어서 내려줬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 개인이 어느 정도를 만들어서 그것들을 회사에 적용시킬 수도 있는 시점이라고 보고는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그게 되게 큰 기술이었지만 지금은 또 LNM이나 여러 가지 AI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일관성 있게 만들어내면 되게 효율도 좋아지고 이 디자인 자체도 좋아진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작년에 정말 강연을 많이 했는데 한 70번 정도 했어요, 1년 만에. 그래서 거의 뭐 일주일에 2-3번씩 했는데, 제가 거의 대부분 강연 자료는 이제 키노트로 만들고 키노트로 이제 제 맥북으로 직접 강연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키노트로 디자인을 하면은 키노트에는 되게 여러 가지 기능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문서가 뭐 인터랙션이 되게 좀 잘 되던가, 아니면 뭐 영상을 플레이해 백그라운드 영상을 깔아서 그것들을 좀 보여주던가, 그리고 문서 장표 사이에 되게 미려하게 넘어간다든가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강연 끝나고 그 디자인 질문도 분명히 있었지만 그 문서를 어떻게 만들었냐에 대한 질문도 되게 많았었고, 그 예전에 제가 브런치에 제 강연 자료 자체 원본을 올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원본 다운로드 수가 되게 많았었습니다.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문서 만드는 거에 사실 관심이 되게 많구나 라는 생각이 그때 들었었고, 그럼 이걸 좀 강연으로 만들면 사람들이 많이 좀 듣지 않을까? 근데 꼭 이게 디자이너뿐만 아니라 문서는 다들 만드니까, 지금은, 예전에는 사실 디자인을 했었어야 이제 그런 문서를 만들 수 있었는데, 지금은 AI를 도구로 사용하면은 디자이너만큼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80-90% 정도까지는 따라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질문도 되게 많이 받아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제안을 드렸고, 네, 만들기 싫었는데 강연을 만들었네요.
비디자이너 분들은 되게 이미지를 예쁘게 만들거나 네. 영상을 예쁘게 만드는 건 되게 어렵게 생각을 음.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뭔가 해소시켜줄 수 있는 게 저희 강의 있을까요? 네, 당연히 뭐 들어있고요. 사실 뭐 제가 이걸 실습해서 이렇게 그려보세요라고 하는 강연은 아니에요. 정말 이제 이번에 뭐 제미나이 통해서 나노바나나 프로도 나왔고, 이제 나노바나나 프로가 나오면서 되게 혁신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뭐냐면, 예전에는 프롬프트 세팅이 되게 뭐라 그럴까, 약간 노하우처럼 이렇게 받아들여졌었는데, 지금은 사실 자연어로 되게 간단하게만 입력해도 되게 양질의 퀄리티에 있는 이미지가 나오거나 동영상이 나오거든요. 그럼 당연히 이제 비디자이너 분들도 좋은 이미지나 영상들을 되게 쉽게 만들 수 있는 지점에 왔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쓰는 방법들도 예전에 뭐 규칙이라든지 뭐 방법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뭐 노하우라고 막 이렇게 강연들이 많이 했었는데, 사실 지금은 생각나는 대로 쓰면 되고, 거기에 이제 몇 가지 단어만 팁들로 좀 정리를 하면 퀄리티가 더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알려드리면서 저도 이제 사실 만들어보면서 되게 많이 놀랬거든요. 아, 이 정도까지 된다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저도 디자이너지만 디자이너 직군들이 할 일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진짜 들기는 했었어요. 근데 그만큼 되게 이제 손쉽게 양질의 되게 질 좋은 이미지들이나 영상들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두려워 안 해도 될 것 같다. 그 GPT에 보면 GPT-S라고 챗봇을 학습시키는 게 있었는데, 제미나이도 그게 있어요. 잼스라고.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문서를 등록해서 그 문서를 학습시키고, 내가 이 친구한테 이제 그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죠. 역할을 부여하고 어떻게 대답을 하라고 하는데, 저희 플러스엑스 이제 어떻게 보면 BX 전략 문서라 뭐 UX, UI, UX 전략 문서 등을 거기에다가 이제 참조를 해놓으면 그것들을 그 친구들이 학습을 해서 대답을 그 규칙에 맞게 아니면 좀 더 풍부하게 해주는 경우죠. 그래서 아예 이번 강연에서는 제가 그 문서들 자체를 제공을 해드릴 거고, 그것들을 이제 직접 학습시켜서 그 챗봇하고 같이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그 문서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디자이너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저희 회사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챗봇과 대화를 해서 전략 문서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되게 큰 자산이긴 합니다, 이거 자체는. 사실 이 문서 자체는 외부로 공유가 돼서는 안 되기는 하는데, 이제 회사 내에서 이제 제가 작업한 문서들이나 아니면 외부로 공유해도 되는 문서들을 조금 더 집약해가지고 저희가 하나가 아니라 한 5종? 한 6종까지 해서 그것들을 이제 학습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정말 강력하게 지거든요. 지식 자체가. 그리고 이제 그 가이드라인이 명확해지기 때문에 그것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제공했다 저 잘릴 수도 있어요. 네. 제가 2년 전에 스테이블 디퓨전 쓸 때도 그랬고, 뭐 미드저니 쓸 때도 그랬던 것이 뭐였냐면, 사실 그쪽 UI도 디자이너 친근한 UI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할 수 있던 거는 그냥 강조해서 맨날 말씀드리는데 호기심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궁금했었어요. 이게 어떻게 될까? 그리고 궁금해서 이제 몇 번 써보니까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이제 사용 방법을 어느 정도 터득을 했고, 그 터득하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더 잘 만들고 싶다라는 욕심이 거기서 조금 더 단계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호기심에서 출발을 했지만 이제 잘하고 싶다로 넘어간 거고, 이제 어떻게 시간을 들이면 어느 정도 일정 수준까지는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걸 돈을 벌고 싶다라는 욕심이 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재미없다. 그리고 다시 반복. 그래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 호기심이라는 게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제가 직접 코딩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안티그래프트를 쓰는 이유는 사실 그것도 개발자 친근한 UI이기는 하죠. 근데 지금은 사실 한글로 자연어로도 충분히 제가 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걔한테 이제 질문을 해가면서 그 대답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코드를 만들 일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코드를 직접 수정하는 거는 시간도 되게 오래 걸렸었고, 아예 내가 얘랑 대화하면서 아예 이 코드를 수정해달라고 하면은 그 결과물 자체도 되게 잘 나오는 경우들도 많았기 때문에 사실 처음부터 그렇게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자세라기보다는 그런 분들은 영원히 안 쓸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회사도 보면은 양갈래로 좀 나뉘는데, 이 AI 툴을 진짜 잘 쓰고 재밌어서 쓰는 친구들이 있고, 아예 거부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거부하는 친구들은 저는 그냥 개인적인 손해라고 좀 생각은 해요. 왜 그러냐면 시대가 계속 변하고 있고,
꼭 이걸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진 않아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그냥 조금 써보고 불편하다고 생각하고 아직도 내가 낫다라고 생각하고 뭐 사람이 더 나을 수는 있죠. 어느 부분에서는. 근데 사실 그냥 도구라고 생각하고 아 이걸 쓰면 조금 더 유용하구나 라고 생각해서 접근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는 너무 처음부터 일하고 매칭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게 일하고 매칭하려고 하면은 처음에는 자기가 더 잘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 사람이 그 일을 되게 오랫동안 해왔는데 얘한테는 이걸 시켜야 되는데 시키는 방법들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취미라든지 관심 분야에 있는 것들로 먼저 AI를 사용해 보는 걸 추천을 드려요. 뭐 예를 들어서 아이가 있는 친구들은 동화책을 만들어 보거나 뭐 조금 더 동화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만들어 보거나 아니면 내가 반려동물을 좋아하면은 우리 집 고양이랑 나랑 찍은 사진을 뭐 이미지를 만들어 보거나 약간 그런 식으로 좀 써보면 조금 더 이제 친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파트너로 생각하고 일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것도 유대관계가 좀 쌓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예전에는 그걸 다 이제 글로 설명해야 되는 일들이 되게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인풋 자체가 글밖에 없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미지도 참조할 수 있고 사이트도 참조할 수 있고 저희 문서도 참조할 수 있고 모든 걸 얘가 다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걸 보고 이렇게 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미지를 만들 때는 원하는 이미지 참조를 해라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고, 글을 쓸 때는 원하는 글의 내용들이나 글의 스타일 같은 것들을 참조해라라고 명령을 먼저 내린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걸 뒷부분에 붙이는 게 맞다라고 봐요. 그게 방법적으로 되게 쉽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스타일이 구축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자기가 자기 스스로 인풋을 하면 되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쓰게 되면은 조금 더 수월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냥 두 분류일 것 같은데요. 그 기획자랑 마케터가 그냥 묶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디자이너가 이렇게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디자이너들은 전략 문서나 디자인 문서는 많이 만들어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예전에는 그 디자인 문서를 만들려면 뭐 목업 이미지를 찾아서 합성을 하고 되게 단계적인 절차들이 진짜 많았고 시간을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사실 그 전략 짜는 것도 LLM이랑 같이 쉽게 되게 짤 수 있고, 근데 당연히 검토는 많이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미지 같은 경우도 이제 목업 자체도 그냥 내가 원하는 걸 바로 만들어서 써버릴 수도 있고, 합성도 스스로 그냥 그냥 명령어만 치면 해줄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되게 짧은 시간에 효율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고민하는 기간을 더 늘려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작업물을 작업하는 시간 자체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단축하고 내가 고민해서 아이디어를 더 넣을 수 있는 시간들을 늘리면 사실 그건 되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이어서 얘기하면 기획자나 이제 마케터 같은 경우는 이쁜 문서를 만들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디자이너가 보기에는 기획자나 마케터가 만든 문서들을 별로예요. 어디다 이거 왜 이렇게 생겼어? 라고 할 경우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자기가 디자인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좋은 레퍼런스를 갖고 그 레퍼런스를 학습시킨 다음에 얘한테 그 가이드라인을 문서를 만들어 달라고 하고, 내용 자체도 내가 기획은 했지만 계속 워싱하면서 디벨롭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자기 분야의 것들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고 자기 외적인 분야를 조금 더 도움을 받는다든지 뭐 조금 더 그거에 대한 고민의 깊이를 더 더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좀 원하는 사이드, 이렇게 배울 수 있는 사이드가 좀 다르기는 하지만 다 묶여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이야 뭐 기획자, 마케터, 디자이너, 개발자 그렇게 직군으로 나누고 있고, 디자이너도 뭐 BX 디자이너, UI UX 디자이너, 모션 디자이너 뭐 그렇게 나누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는 그 직군들이 다 없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조차도 예전에는 모션을 했었었고 그 다음에는 웹 디자인을 했었었고 뭐 지금은 브랜드도 하고 UI UX도 하는데, 사실 시대가 원하는 디자인의 펑션 조직을 만든 거지 이제는 사실 그 단어조차 저는 없어질 거라고도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그냥 일하는 사람들이 적절하게 문서를 잘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강의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도 그 경력이 쌓이기 전에, 그러니까 주니어 시절에는 그림만 잘 그리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디자이너들, 그냥 한국 디자이너들이 대부분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림만 잘 그리고 그림 한 장으로 그냥 나를 표현하면 됐지, 뭘 설명을 해. 대부분 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자기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남들은 저거 뭔데? 라고 이제 물음표가 떠오르면 설명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나쳐버리고. 근데 그것들 또 다른 사이드에서 보면은 그림은 그냥 별론데
그것들에 살을 되게 잘 붙여서 설명을 되게 깊이 있게 해주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또 그런 친구들은 그런 사이드에 또 인정을 받는 것들을 봤어요. 그래서 아, 이런 부분이 조금 조합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도 개인적으로 들었고, 그때부터 이제 저는 문서 작업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서라는 게 뭐냐면, 문서도 어떻게 보면 저는 그냥 그림 동화책 만들듯이 만들거든요. 글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근데 이 그림이 한 장이라면 그거 10장으로 풀어서 이제 그림으로 만들게 되면 조금 더 이게 시각적인 것들이나 정보 전달력이 좀 높아진다라고 생각이 들고, 어쩔 수 없이 거기서 또 글을 쓰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계속 트레이닝 되면서 그 문서라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종합적인 영화 같은 느낌이었었어요. 어떻게 보면 종합예술이를 영화라고 하잖아요. 디자인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문서로 저희는 사람을 설득하고, 그 문서로 어떻게 보면 마지막 산출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문서에 대한 중요도를 되게 많이 스스로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니어들도, 근데 지금은 잘하는 것 같아요. 옛날 분들이 이제 문서 작업들 잘하고 작업만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자기를 어필을 하고, 사실 이제 누구한테 나를 알리지 않으면 모르는 세상이잖아요. 너무 많은 미디어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충분히 다들 인지하고 있는 것 같고, 그것들을 알리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주니어 디자이너는 자기 포트폴리오 문서가 될 수도 있고 포트폴리오 웹사이트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의외로 그 포트폴리오 문서를 만드는 걸 되게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자기를 알리는 것 자체를. 근데 아마 그것부터 시작일 것 같습니다. 네. 그 AI를 뭐 문서로 활용한다라기보단 저는 이제는 AI로 정보 찾기가 되게 쉬워졌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원하는 가고 싶은 회사가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 회사에 대한 스터디를 AI와 같이 하는 게 낫죠. 예전에는 그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거든요. 그 정보 찾기도 되게 어렵고. 근데 이제 A라는 회사를 갖고 싶은데 A라는 정보를 AI와 계속 대화를 하고, 그 A라는 회사에 대한 정보를 제 포트폴리오 앞부분에 넣고 자기 작업을 뒷부분에 넣는다고 하면은 뭐 담당자 입장에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공부를 했다라는 조건 하에서 어떻게 보면 또 가산점을 붙을 수밖에 없고, 약간 그런 식으로 조금 더 응용해서 쓰는 방법들이 맞는 것 같아요. 네.